20세기 초 동유럽의 광활한 평원 어딘가에서 기이한 소문들이 마을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다는 비밀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의식 살인 고발이라는 특수한 사회 현상을 추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술 자료를 통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변형되었는지 탐구합니다. 이것은 편견과 공포,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만들어낸 역사적 비극의 기록입니다. 의식 살인 고발, 영어로는 리추얼 머더 애큐제이션 또는 블러드 라이벨로 불리는 이 현상은 중세부터 근대까지 유럽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소수 집단이 종교적 의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대부분 역사학자들에 의해 완전한 허구로 판명되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실제적인 폭력과 박해를 야기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소비에트 사회에서 이 고대의 고발이 어떻게 재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전례 없는 사회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를 급격하게 산업화하고 수백 년 된 전통적 사회 구조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도시화가 강제적으로 추진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출신 농민들과 도시의 상인 계층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고 사람들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오래된 편견들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종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종교 전통과 의식들이 미신으로 낙인 찍혔고 공개적으로 조롱받았습니다. 특히 할례나 특정한 도축 방식 같은 종교적 관습들이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반종교 선전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종교 의식을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래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계몽을 목표로 한 선전이 역설적으로 편견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정강기 소비에트 사회는 고발과 밀고가 일상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혁명적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계급의 적, 반혁명 분자, 사보타주 행위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민의 책무였습니다. 이러한 고발 열풍 속에서 개인적 원한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고발로 위장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중상과 비방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오래된 편견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의식살인 고발이라는 중세적 미신이 소비에트 사회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강기 소비에트 영토에서 의식살인 고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국가, 그것도 과학과 무신론을 표방하는 체제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중세와 유사했지만 발생 맥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낯선 관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처음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오해와 공포가 증폭되었습니다. 경제적 경쟁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종교적, 문화적 편견과 결합하면서 폭발적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근대화는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시기 소비에트 당국의 대응은 모순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고발을 미신으로 규탄하고 계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종교 선전을 통해 특정 종교 관습을 야만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편견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관료들은 민중의 분노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편견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대화 프로젝트와 정근대적 편견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소비에트 실험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아래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계몽은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류를 경험했습니다.
학술 연구들은 이 현상을 통해 소비에트 근대화 시도의 한계와 성과를 동시에 읽어냅니다. 한편으로는 수백 년 된 편견이 단기간의 정치적 선전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전통적 권력 관계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구조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단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식 살인 고발은 단순한 미신의 잔존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동이 낳은 복합적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젠더 역학의 변동이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이러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받고 직업을 갖고 공정 영역에 진출하면서 전통적 젠더 규범이 흔들렸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 시기에 여성들이 과거에는 남성에게만 귀속되던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권한 신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사회적 영역에 진입함에 따라 고발의 논리도 그에 맞춰 변형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살인 고발의 현대화를 의미했습니다. 고발의 핵심 내러티브는 중세와 유사했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의 새로운 권력 구조, 고발 문화, 젠더 역학이 오래된 풍경과 결합하여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근대성이 전통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통해 사회 변동의 비선형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보와 반동, 해방과 억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엉킨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당국은 교육과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고발들을 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재활성화되는지 보여줍니다. 근대화와 계몽이 자동적으로 편견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실질적 접촉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의식살인 고발 현상을 사회 변동의 중요한 지표로 연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의 역사가 아니라 근대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이 현상은 혁명적 변화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적응력이 강한지,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관용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장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